1부에서는 우리 또 톰과 제리 두 분 만나야죠. 저도 이 두 분 안 만나고 한 주간 지나면은 금단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만나겠습니다. 차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왜 한숨 쉬세요? 아니 오늘은 그 딱히 이유를 모르겠던데 아침부터 이렇게 뭔가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저도 주식 시장 보고 주식이 올랐는데 뭔가 불편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하루셨어요. 예. 그 왠지 오늘은 통상 저 보통 이게 연합뉴스 올 때 전철로 이동하는데 오늘은 왠지 진짜 전철이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어이 막 뛰어오셨습니까? 차로 오고 했는데 자, 김 대표님 먼저 네. 시황 듣기 전에 참 궁금해요. 평소 세 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수익률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익률 공개 안. 근데 뭐 예. 이번 주는 제가 하반기 들어서 제일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 예, 이번 주 매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셨어? 네, 저 해당 증권사 저한테 선물 안 보내주나요? 그렇게 매매 많이 했는데. 수수료 뭐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제일 낮은 수수료인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꽤 나와요? 이제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데 수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띄어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증권사에서 재난지원금 안 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항의도 못하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뭐 장세가 시장은 뭐 지수는 알아서 뭐 대형주들 돌아가면서 막 패대기 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패대기 치면서 중소형주로 바짝바짝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또 보고 있으면 들어가야죠. 트레이딩 그러니까. 입장에서. 예. 네. 또 오늘은 장중에 보다 보니까 엔터주들 막 급락하길래 예. 저 증권방송 장중하면서도 매매했습니다. 방송 중에 또 매매하셨어. 네, 그럴 또 줍 하셨어? 네, 줍 하셨다고? 예, 줍하고 또 종가에 팔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더의 입장 쪽으로는 시장이 뭐 붕괴만 그러니까 무너지는 현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또 매매할 수 있는 게 나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죠. 팬더, 다크서클. 더 귀여워요 평소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예. 자주 거래하시는 분 아닌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포지션 잡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은 그냥 배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배 두드리고 있어. 예. 언제 먹은 걸로? 예? 언제 먹은 걸로? 아니요, 뭐, 최근에 그래도 조금 단타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와가지고 저는 현금으로 어차피 추석 때까지는 현금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저는 추석 지나고 나면 뭔가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네.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정말 좀 푹푹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저는 아직 살 때는 아니다. 제 기준으로는. 좀 더 아직은? 기다리면 충분히 뭔가 좋은 기회가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 중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잖아요. 김민수 대표하고 저하고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네, 아실 텐데, 예. 저는 지금은 인내심을 발휘할 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뭐 국군님은 벌써 딱 감 잡으셨네. 하이브 샀다가 팔았나 보네 이러시네. 딱 걸렸어. 눈치 백단이십니다. 그럼 뭐 맞추시면 상품 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선물은 알아서 찾아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뭐 한 6% 먹었는데. 네,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뭐 갑자기 또 시황이 변하게 되면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김민수 대표님의 주간 시황 듣기 전에 네. 이거 꼭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게 수요일이었죠. 저기 카카오하고 네이버 폭탄 맞은 날이. 예. 네. 네? 예. 근데 그 뭐야 그 24일하고 25일이 그 무슨 기사에서 나오는 24일까지 하고 나서 25일부터는 하지 마라. 뭐 예. 이런 그거였잖아요. 예. 25일이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예. 그걸 꼭 그 옛날에 그 해바라기에 그 오태식이 대사가 생각나는데 오. 뭐 했어야 속이 시원했냐 이것처럼 아니 그걸 안 갖다가 비슷하네요. 안 비슷해요. 아니 근데 그 뉘앙스는 확실히 뉘앙스는 네. 오죠. 왜 꼭 그날 태기를 해서 그 발표를 했어야 되나요? 난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 좀 그게 뭐 파생하고도 연계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카카오 네이버에 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네. 보험과 펀드 상품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으로 이제 연결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2주간의 유예를 둔 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규제죠. 그런 규제 플러스 두 번째는 정부 여당에서 야 이거 좀 카카오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좀 이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일단 또 공정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전날 KBS 9시 뉴스에서 카카오 택시의 어떤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카카오를 무료로 부르면 택시가 안 잡히고 1,000원 내지 3,000원 내면 택시가 바로 잡히고 그런 어떤 행태를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정위가 조사를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이게 물론 뭐 어떤 뭐 독과점이냐 아니면 플랫폼의 확장에 대한 어떤 반발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인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팩트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팩트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한번 저 주간 시황 한번 큰 틀로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네, 9월 둘째 주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 약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천덕꾸러기 중국이 어느새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중국. 네, 중국이 요즘 신났습니다. 뭐 한때 규제한다 그러면서 위축됐다가도 어떤 경기 부양책 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들과 함께 막 이것저것 중국 증시가 강한데 왜 중국 증시도 못 따라가나요, 우리는? 지금 보면 저렇게 쳐져서 제일 빨간색 코스피는 제일 힘이 없고요. 그 다음이 코스닥, 네. 그 다음이 유로존, 뭐 미국. 그런데 지금 기조는 살아있는 건 중국 살아있는데 나머지들은 약간 하향 기조다 보니까 묵직하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상황들이고 다음을 보게 되면은 예탁금 신용잔고 관련돼서 이 갈색이 지금 고객 예탁금인데 네.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 거는 현대중공업 IPO 자금 등록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것 그런 거 때문에? 같고요. 예. 네. 다음 주 되면은 다시 지금 이거 빠지면서 한 60조 원대가 약간 그 정도쯤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겠죠. 그걸 네. 제외하고 나서는 네. 중요한 게 지금 이 신용 잔고 같습니다. 예. 또 어느샌가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쭉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예. 하나 부담 가는 거는 코스피는 그렇다고 쳐도 예.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이. 네. 요게 살짝 좀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예탁금 기준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변화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지키실 수 있겠는데 네. 코스닥도 중소형주 최근에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은 몰리면서 또 이제 시중 잔고가 꽉 차 있다. 약간 좀 껄끄름직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참고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 투자자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왜 시장이 그렇게 어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갈리는 분위기가 나왔는지 네. 그걸 보기 위해서 맨 위에 올렸습니다. 대형주 보게 되면 개인들이 대형주를 이렇게 사네요. 저 처음 봤습니다. 개인들이 네. 대형주. 네. 대형주를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파는데 네. 오히려 살짝 중형주, 소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더 사고 있네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중소형 운용사를 선정할 정도로 좀 챙기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분위기가 딱 바뀌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조목 장세가 나오는 그런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신용잔고는 또 이만큼 올라와 있고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네. 이거 혼잣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런 상황들에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개인들 전기전자 금융주를 또 의외로 많이 사네요. 네. 그런 네. 쪽에서 외국인들은 그나마 화학 쪽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죠. 네. 네. 철강 금속 꽤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삽니다. 드디어 삽니다. 네. 근데 기관이 그냥 다 패대기 치고 있고요. 기관 하지 말까요? 네, 안 좋아하시길래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기관도 기관이지만 오늘은 또 연기금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아니 여기는 그동안에 지수 오를 때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어떤 그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어떤 비중 맞추느라고 네. 주가 올라서
비중을 넘어가서 좀 줄인다 이해했는데 네. 최근처럼 빠지는 장에서도 보니까 연기금은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다 팔대. 이건 언제 사는 사람들이요? 저 소장님 네. 박명수가 쓰십니다. 아니 저 뭐야 저 아들이 저희 주간 전망대를 모니터링을 매주 해주는데 네. 아빠 좀 위태위태해요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김구라 씨하고 박명수 씨 합한 거 그때 왜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방송 진행하는 게 그러고 한 번씩 왜 버럭거리냐.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아 그래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자연스럽습니다. 네, 안 버럭거리시는 게 더 이상합니다. 네, 가끔씩 해주셔야. 그 연기금은 언제 사는 거 보셨어요? 사는 꼴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예, 연기금 저 중앙회관 뭐죠?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연금 사학회관 뭐 그쪽에 여의도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지금 무너졌던데 건물이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가? 아니 근데 그냥 반 공무원 아닌가요 이분들? 뭐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러면 원칙에 맞춰야 되겠죠. 자기들 세운 원칙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데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욕할 것 같아서. 네. 그래 전주에 있죠. 맞아요. 네, 예. 넘어가고요. 이번 주 순매수 종목들 동향을 살짝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뭔가 또 종목들의 스타일이 이어서 갈렸다. 이제 네. 교집합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것들. 네. 딱 봐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다. 라는 쪽에선 무게를 주는데 많이 사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산다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팔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허전해서 좀 비중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좀 이끌 정도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귀엽기라도 하지. 뭐가는 무슨 뭐 메모리 윈테이즈 커밍 했다가 나흘 만에 삼성전자 또 강추하던 걔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자.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애들이지.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부서가 나눠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서가 나눠져 있다라고. 부서가 봐야 나눠져 돼요. 있다. 아, 전망하는 쪽하고 죄송합니다. 또 예. 운영하는 쪽하고 예,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오신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차소장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눈에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 쪽에서 그래도 뭐 이런 거 빼고 나서는 포스코, 네. 철강 쪽 그리고 현대제철 이거를 왜 살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하나솔루션 OCI 또 그렇게 태양광 가지고 별로 탐탁지 않아다가 사고 있는 상황들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쪽에서 방점은 딱 기승전 2차 전지입니다. 대주전자, 첨보, LNF, PNT,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캠트로스 쭉 보면은 예. 다 2차 전지로 그냥 다 사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시장의 대세다라는 쪽을 또 입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관도 그 비슷한 모습들 거의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개별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기관들은 지금 IPO한 종목들 또 최근에 신나게 또 사고 있네요.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을 아끼고요. 야, 효성 첨단 소재는 진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저걸 외국인이 일단 외국인들처럼 네. 사야겠다 싶으면은 얼핏 보기에 비싸 보인다, 높다 이런 것도 없이 사야 된다 싶으면 사는구나. 아유, 그럼요. 네. 근데 LNF가 왜 저렇게 여기저기서 겹치죠? 뭐 재료가 있나요?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장기 공급 10조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에코프로 BM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특히 올해 매출 잘 나오면은 1조 3천억, 작년에 8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2024년부터 26년까지 10조면은 한 해 뭐 단순 계산으로도 3조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호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인식하면서 그럼 보자. 그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이렇게 공급할 정도면은 또 나머지도 수주 받았을 때 더 부족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증설을 그만큼 빨리 못하면 그렇겠네. 그러면 또 LNF 같은 경우도 양극재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거기 또 타깃이 되고. 그러면 또 보자. 분리막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야? SK 아이테크 들어주죠. 오늘 또 급등했죠. 이런 이제 밸류체인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쪽 보시게 되면 그건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대규모 어떤 수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머릿속이나 아니면 이 PC에 바탕화면이라도 2차 전지 쪽의 밸류체인을 한번 딱 그려 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르시겠으면 제 블로그에 걸어놨습니다. 네, 한번 아니 보시면 네. 지금 안젤라님은 수소 모빌리티쇼 가보니 포스코 사고 싶으시더라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아, 예. 차 소장님 포스코는, 저기 예. 킨덱스 가보셨어요? 아니, 전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럼 안 kin 가봐도 대표님은 뭐 킨 대표님은 네? 킨덱스 가셨어요?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까? 매매하고 있어요. 아니 이분들 생각보다 게으르네. 아니 기업 탐방도 하시는 분들이 수소 모빌리티 쇼 같으면 힌덱스 정도는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엔 별로 다 영상으로 나옵니다. 유튜브가 친절한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뭐예요 이럴 그 분위기여서 그래요. 그냥 이제 방송해야죠. 네. 그래요. 방송이 먼저다. 네. 방송이 먼저다. 방송에서도 포스코 추천했습니다. 포스코 월요일부터 추천했습니다. 이따가 좋아요 이벤트 한번 하고 또 종목 나와야겠지만 지금 관심 종목 저는 별도로 우리 두 분 이렇게 매주 말씀하시는 거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쿠콘도 차용지 효과가 처음 이틀에 거쳤던 것 같고 지난주에 또 센코 하길래 또 등록을 해놨는데 센코도 다음날 하루 정도였나 그런 거 같고 뭐 그런 거 말고 네. 두 분이 언급하시고 주간 전망대에서 언급하시고 2주 연속 그냥 불기둥을 뽑는 거 오늘 하나 건집시다. 저는 힘들까? 예, 힘들죠. 지금 장에서는 힘들 것 같고 오스테 임플란트나 더존 비지온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봐요. 벌써 시작하신 겁니까? 저기 지금 나와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본인이 써오고도 몰라요? 그러네요. 본인이 써오고 가려주세요. 저는 오스테 임플란트나 더존 비지온 아까 투자자별 순매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사는 오스테 임플란트나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인데 저런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지금 임플란트는 지금 뭐 엄청난 호황이고요. 임플란트는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 나왔으니까 또 임플란트는 더 호황이겠고요.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가 플랫폼 회사에서 저게 리포트가 참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 저도 이제 4,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잠깐 반짝 상승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패턴이라면 한번 가져가 보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무슨 데이터더라? 하여튼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더존 비전이 저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처가 B라는 신규 거래처를 했을 때 B라는 거래처가 비상장이면 신용평가를 못 하잖아요. 더존 비전에 의뢰를 하면 신용평가를 또 하는 그런 서비스도 이번에 오픈을 했고요. 저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신고할 때 더존 비전 프로그램 써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써가지고는 그 이름이 뭐죠? 알았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 거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 같은 경우 경제적 혜자가 만만치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규모 대비해서 실적 확 늘어나는 거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네, 덴티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케이. 착착 숟갈 근데 올렸습니다. 저 덴티움이나 디오나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다 좋아요. 근데 성과가 저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나오는 거를 본다 그러면 덴티움이 또 약간 낫지 않나라는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 요거는 그냥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샀던 것 중에 우리 차 소장님이 일부러 언급하신 거고 네. 아직 이벤트는 아직 살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니 저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 규제인데. 자, 이거 이제 그날 저는 이렇게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서 기사에 딸린 댓글을 한번 봤어요. 네. 뭐 한 800개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800개 넘게 올라왔는 와중에 대부분은 욕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욕인데 이렇게 댓글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주주이실 것 같아. 예, 아주 뭐 신랄하고 험한 욕이 나왔고 또 이렇게 몇 개는 또 보면은 모처럼 일 좀 하네? 뭐 이런 글도 나오고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수순 아니었나 이런 거고였고 그 다음에 조금 이분은 중립적이겠다 싶은 분들은 과연 이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키워서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당국의 이 규제가 적절했느냐 시기적으로나 그 정책 목표가 적절했느냐는 논의는 우리 여기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뭐 정책 당국대로 나름대로 그게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과정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좋은 의미에서의 뭐 순기능 또 역기능 등들이 이거는 토론하면은 싸움 나요. 어지간하면은 싸움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런 상황 하에서
향후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진전될 것 같으며 그것이 주가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압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치 판단은 배제하자는 말씀이지. 이거는 싸움 나고 예. 서로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예. 뭐 한번 그래도 싸움 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싸움 나겠지. 네. 예. 예. 네. 이건 이래도 싸움 나고 저래도 싸움 납니다. 근데 입이 여러여러 하는 게 뭐 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우 그거 벌써 다 하고 들어왔고요. 네. 예, 아우 네. 네. 할 말은 한 이유죠. 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미고요. 주가 주식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다 떠나서 주식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식만 그래요, 네. 그래, 그럽시다, 뭐 그럽시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어.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매수로 봅니다. 이 정도 조정이면 됐다. 네, 이 정도면 매수로 보는 게 그냥 딱 하나만 논리로 보게 되면 아니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사고 싶었을 때 그렇게 비쌌는데 못 사고 언제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비싸면 못 사고 떨어지면 못 사고 그럼 도대체 언제 살 겁니까? 좋으면 사야죠 이런 때. 이게 제 논리고요. 근데 그냥 어떤 시장 자율적인 어떤 조정 이런 네. 이런 거라면 흔히 말하는 기술적 조정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저가 매수 진입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되는데 지금은 이 짱돌이 좀 큰 짱돌이 날라왔잖아요. 정책 규제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럼 보통 보면은 이런 정책 규제가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과연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실적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이냐. 네. 일단 이게 핵심이죠. 예. 매출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실까? 네이버 화면 없습니다. 아, 화면은 없어. 예. 네이버 매출 보게 되면 커머스가 절반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부터 쭉 해서 금융 관련된 비중 요만큼 뭐 10%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볼까요? 네. 카카오는 컨텐츠가 매출의 58%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금융 관련된 섹터가 한 15%이 정도쯤 되는데 카카오의 컨텐츠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이버 컨텐츠는 느낌이 오는데. 카카오도 웹툰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카카오를 매출이 나오는 구성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문제가 삼고 이번 규제를 통해서 타격을 받게 되면 제가 보기엔 카카오페이 이쪽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다라고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타격 특히 카카오페이 이번에 IPO 하는데 그 상단부와 하단부 가격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하단부 기준으로 공모가를 봤을 때 7조, 네. 상단부 11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반기에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순이익이 26억. 네. 26억가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뭐 50억, 100억 된다고 하더라도 11조입니다. 공모 시총이. 그렇게 되면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요인들로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물론 영향을 끼쳐서 카카오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카카오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흐름이 뭐 물론 모빌리티 쪽이다 이쪽 가지고도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영향은 받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매출과 관련된 쪽에 지금 영향을 받는 측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고 싶었다고 하게 되면 항상 노이즈 날 때가 사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서 규제 나왔었을 때 뭐 마윈과 알리바바 이것 때문에 또 타격 컸었죠. 네. 그러면서 관련된 텐센트 주가 급락했었죠. 네. 지금 주가 어떤가요? 텐센트? 네. 바닥에서 쭉 올라와 있죠. 네. 규제가 나와서 규제에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이런 규제라는 부분에 대한 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전부터 그냥 딱 보면 팔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 파나 싶었던 흐름들을 이번 기회에 그냥 같이 팔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걸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팔았죠. 외국인들 매도가 컸었죠. 네. 이게 한국물 비중 조절하면서 뭐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나왔던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그냥 싸게 주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있겠죠. 이게 그러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부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얼만큼 또 타이트하게 들어와서 회사에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자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사업부나 모델들도 좀 조정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 갈 걸로 생각합니다. 차 소장님 저는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 분이 진짜 컨셉이지 이거.
아닙니다. 아니, 짜고 들어온 건 아니죠. 짜고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요. 어.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짱돌이 좀 커요. 휴유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냥 조그만 조약돌 한 대 맞으면 그냥 멍들고 마는데 이건 짱돌이 크기 때문에 뭔가 찢어져서 꼬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골목 상권이라는 부분들 뭐 이런 거 봤을 때 과거 이제 그 마트 같은 이제 대형 마트들이 자율가 한 달에 2번 이제 하는 걸로 결국 이제 합의까지 받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김인수 대표 얘기에도 조금 제가 반발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팔고 싶어서 팔았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네. 그럼 그 수급 한 축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네. 그걸 개인들이 메꿀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이 적정 주가였다라고 보면 네. 지금 12만 원대까지 밀린 주가로 보면 싸 보이죠. 근데 네. 저는 15만 원도 고평가됐다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다 보면 지금 조정을 이틀 받고 오늘 조금 1% 정도 반등된 거 카카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 카카오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용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뭐 부가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 중요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동안의 성장 일변도 그 다음에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의 발현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속에 드디어 규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들 그리고 당장 소비자들이 이 독과점이 되고 난 다음에 얻는 피해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라면 저는 이 사회적 논의가 좀 길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서둘러서 매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헤어라는 게 뭐예요? 저기 미장원 갈 때 네. 카카오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겁니다. 미양원을 갈 때 예. 카카오로 예약을 하고 간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 잡는 거하고 비슷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동네 미장원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 머리 자르는 거 돈 안 돼요. 빠마를 해야지 빠마를.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왜냐하면 여자들은 1년에 4번 정도 오는데 네. 그러면서 한 뭐 30만 원 쓰는데 우리 와이프는 4년에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2주에 한 번꼴로 가면서 10,000원 그게 오히려 돈이 된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또 그쪽에 이제 또 이박으로 풀면 또 이제 아니 그러면 그것은 미용실에서 얼마를 떼줘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사람 아니시래요. 네, 아, 아직 모르는데.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카카오에서 네. 그 우연찮게 제가 이제 KBS 방송을 하는데 제 앞 코너에서 그 뉴스를 틀어주더라고요.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상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무료였다가 지금 1,000원, 3,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혼자 화가 났던 게 처음에 배민이라든지 그 배달 서비스 이용할 때 1,000원, 2,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3,000~4,0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게 나는 배가 고픈데 3,000원씩 내고 밥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운동할 겸 나가서 사오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또 안 되지. 그 배달원들도 좀 그렇고 요즘은 그 배달원들 좀 더 준다고 생각하는 사회 환원. 사회 한원. 네. 아니 저기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뭡니까 조금 이렇게 최근에 이 시장에 버블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옛날 2000년 그 닷컴 버블 전에는 다짜 들어가면 다 올라갔다고. 네. 그때는 그랬죠. 예. 요즘이 이제 그거 아니에요. 플랫폼 네. 어쩌고 해버리면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어요. 이 플랫폼이 이게 그거 하려면은 명분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필하려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어떤 혁신과 어떤 소비자 편익의 정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도 그것은 정당화돼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 편익이라는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편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그게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전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내지는 어떤 부의 분배 이런 쪽에 있어서 점점 어떤 왜곡된 지론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플랫폼이 뭐예요? 그냥 기차역이잖아.
그냥 기차 왔다 갔다 하면 되는 플랫폼인데 이 기차는 되고 저 기차는 안 되고 하고 있는 게 요즘 미국 빅테크들 아니에요. 페이스북 같은데 무슨 뭐 유튜브 같은데 딱지 붙여서 하고 막 계정 폭파시키고 하고 여기까지 가버리죠. 이제 이거는 또 얘기는 달라진다고. 아 이게 그게 오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해놓고 내가 또 예. 해보네. 넘어가요. 넘어. 예. 자 그러면 두 분이 생각이 완전 다르셔. 네. 그 우리 이제 또 시청자분들 또 짜증 나실 거야. 뭐야 살한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는 뭐죠? 이제 은행들한테 적용하던 규제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 또 밸류나 가치를 보게 되면 소장님은 미국 증시 주식 못 하시겠네요? 안 해요. 아, 깜짝이야. 네. 아니, 안 하는 거랑 밸류를 미국 증시가 저만큼 밸류 받는 거는 인정 못 하시겠다는 입장이죠. 저는 높은 밸류 건 안 해요. 그게 서로 성장 주고 서로 그게 수익을 많이 안겨준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지 저는 네. 상관없어요. 저는 테슬라 못 사요. 네, 네. 차는 사시겠죠? 테슬라 차 별로 구려서 싫어요. 아, 지금 차 네. 만족해요. 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자, 어쨌거나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오늘 정도쯤에서 반등 나오는 거는 이게 부러지는 시장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나와주는 게 정상이죠. 시장 흐름이. 그리고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가든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하든 간에 그분들의 판단이 이제 어느 쪽이 맞는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플러스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이제 당국의 규제가 시작됐다는 이 팩트 플러스 지금 이후부터 이제 바깥 형편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마느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빠지기 시작하고 뭐가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FMC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뭐 저가 매수가 또 이제 인내를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엔트 기업들은 중국 요새 난리던데 연예계 아주 뭐 저 같은 사람이 연예인을 해야 돼요. 어우. 중국 가서. 예, 예. 아이돌 이런 이게 아비돌입니다. 아비돌. 어쨌든 그래 뭐 김민수 대표처럼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게 생긴 네. 미소년들 말고 맞습니다. 그 표본을 제시했던데 딱 차 소장님이더만. 맞습니다. 저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약간 수염도 나고 그렇습니다. 퉁퉁해서 배도 이렇게 좀 나오고. 배도 좀 나오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아이돌을 하라라고 예, 맞습니다. 표준 그거까지 제시했더만. 예. 그래 이 축하드립니다. 샬라샬라만 좀 하면 중국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래요. 네. 오늘 방송하는 와중에 그 줍했다는 하이브는 웹 장중에 9%나 왜 빠져요? 뭐가 있었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없었는데. 예, 중국 규제 얘기 나오면서 근데 아침에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급하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 시작부터 30분간 매도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밀렸는데 근데 뭐 찾다 보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 규제 이슈랑 어제 나와서 뭐 또 규제 관련된 얘기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밀린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의 가치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첫 네. 번째는 음반 판매 관련된 내용들인데 아하.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지만은 지금 음반 판매가 상대적으로 엔터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JYP 애들, 얘네들도 음반 판매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탑이라 소장님 모르시죠? 스트레이키즈. 그냥 뭐 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설명하세요. 아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이 130만 장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큰 거죠. 네, 거기다가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또 NCT 애들도 지금 앨범 판매 물론 NCT 쪽에 중국 아이돌이 하나가 껴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권들은 SM은 좀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 그것 빼고도 NCT는 다양하게 변하죠. 127로 갔다가 드림으로 갔다가 막 여러 가지로 변하다 보니까 그의 영향들은 크게 안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이브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버스로 플랫폼 확장을 딱 하는 대표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 쪽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스틴 비버 아시죠? 네. 네.
저스틴 그죠? 띠또입니다. 띠또. 비버를 이렇게 보면 한국말로 띠또입니다. 그래서 띠또와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또 더 키드 라로리 어느 나라 언어 하는지 헷갈리시죠?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위버스에 활동하면서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분위기가 나올 텐데 지금 저희가 아이돌이 어떤 유튜브 관련된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비버나 띠또나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런 구독자 수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뭐 많게는 5배, 6배 많은 사람들이죠. 이게 위버스로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하이브의 가치는 더 좋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에 나오는 이제 그 굿즈와 연결된 부분들도 그러니까 앨범도 이제 굿즈다. 라고 하는 부분들과 이런 이타카홀딩스가 또 이끌 또 글로벌 주도가 되는 뭐 BTS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쪽에 위버스의 효과를 보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런 거는 급락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이브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그 견해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의 반론은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차 소장님이 반론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맞습니다.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냥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다음 거로 넘어가기 전에 예. 하나 궁금한 게 지난번에 그 왜 저녁에 저 내일 아침에 카톡 줄게 했던 게 그 PC방에서 게임 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그 게임이 혹시 김 대표님도 그런 게임 하셔 그러면은 저 뭐야 그 막 상자 막 계속 사가지고 그 핑크빛 옷 나올 때까지 계속 사서 애 옷 입히고 그런 게임도 하셔? 옷 입히는 게임 처음 봤습니다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왜 뭐 장비 갖추고 뭐 무기 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그거. 예. 그게 이제 리니지 시스템 글쎄 그거 하시냐고. 예, 그것도 했었는데 네. 저는 과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그 과금? 예, 보통 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아이템을 사면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용어를 예, 게임 전문 용어 말고 그냥 하게 되면 돈을 결제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때는 서머너스 워라는 게임에서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티원들과 같이 이렇게 뭐 해서 뭐 버프바 아니 또 좀 이렇게 좀 업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돈 쓴 적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그냥 재밌게 하게 되면 별로 아까운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지금 NC소프트가 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전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무기를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뽑기를 한 10번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글쎄. 네. 한 100번 해야 나올까 말까 해서 그거를 강화를 시켜서 또 전설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계속 그 한 100번 해야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장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억대입니다. 아니 글쎄 네. 참 궁금한 게 네. 그 짓거리를 왜 해요? 주식에서 버니까요. 아니 제가 뭐 아니 그런 게임을 하는 그 네. 게이머들의 그 심리가 뭐냐 말이지. 왜 그런 데다 돈을 쓰지? 그건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메타버스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관영 매체가 메타버스 투기 열풍 또 경고했다며. 메타버스도 그렇게 나오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중국은 네. 아예 그쪽은 이제 대놓고 다 이제 철의 장막을 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줄 알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IT의 새로운 분야 쪽은 일단 멀어지겠다는 의미죠. 저희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네. 오히려 그러면 뭐 중국을 지금까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한령 때문에 한류도 제대로 활용 못했고 게임 같은 경우도 판으로 딱 막아놓은 상황 쪽에서 거기서 저희가 지들은 죄송합니다. 예. 중국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게임 그렇게 많이 풀면서 우리는 못 하게 되면 이것도 불공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쪽에서 드럽고 치사해서 안 가라고 해서 물론 큰 시장이죠. 네.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게임사들이 어떤 쪽으로 변해야 되냐면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물론 중국도 지금까지 규제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과 그런 쪽을 이제 포기하고 일단 그러면 성인 대상이나 성인도 근데 눈치를 보겠죠. 중국이 하도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논외로 하고라도 나머지 쪽에서 성과를 내는 쪽이 어디냐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쿠키런 킹덤이죠. 이쪽도
일본 가서 지금 성과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예, 그 약간 아주 바보 취급을 하는 아니 거야. 말씀하셔요. 네, 근데 그냥 그 원활한 토론이 아니고 이제 어나운스를 위해서 네. 뭐 원하는 무슨 원할 그냥 일방적이구만. 계속 말씀하셔. 예,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제 해외 쪽의 진출 쪽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또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입니다. 네, 위메이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중국도 안 됩니다. 사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게임을 하면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흑채라는 거거든요. 네. 흑채를 흑채를 얻게 되면은 그거를 또 위믹스라고 하는 위메이드에서 만든 NFT 기술의 코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게임하면서 돈도 버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그 저희가 표현하는 몬스터, 이 몹보다 유저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잘 된다는 증거 같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막 치고받고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성과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죠.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내년이면 6학년 되지만 네, 지금 서울에 조카가 올라왔는데 이거 프로그래머예요. 네. 코딩 쪽으로 아주 특출한 놈인데 네, 이놈한테 가서 저 게임을 좀 배워야겠다. 이게 내가 지금 배우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이게 내가 차 소장님보다 낫지 싶어.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그러면은 방금 예. 게임 뭐 메타버스 이쪽에 대해서 차 소장님의 의견은 안 물을게요. 예, 저도 죄송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지금 아직도 저거 언제까지예요? 그 킨텍스에서 그 모빌리티 쇼 아직 한참 하고 있는 중이죠. 수소 모빌리티. 그런데 지금 제법 오르고 있다면서 수소주들이 올랐죠. 이미 올랐죠. 예, 그런데 올랐죠. 최근에는 올랐다가 약간 한풀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으면서 이제 근데 이게 약간 시소 게임인 게 수소 쪽이 약간 꺾이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요. 2차 전지가 약간 또 쉬면 수소가 갑니다. 근데 지금 수소 관련된 쪽엔 모멘텀 지금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데 눈에 지금 당장 가셔야 된 건 2차 전지가 훨씬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싸움으로 보게 되면 약간 2차 전지 조정을 받는다 싶을 때 수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수소 관련주들은 좀 내려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변화가 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약간 이제 교차로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의 친환경 대세 쪽의 흐름들을 시소 게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HH 무님이 내일까지 한다 그러시네. 한번 가볼만 하겠다. 내일 마침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네. 늦잠. 예. 그러고 저 애플카 지난주에 뭐 LG전자 LG하고 왔다 갔다 잠시 그랬는데 이게 뭐 애플에서 직접 만든다면 이제 누구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아니. 단언합니다. 애플카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반쯤 먹은 사과. 오 세게 말씀하시네. 네, 독이 든 사과입니다. 저는 세게 말씀드리고 더 세게 독이 든 사과라는 얘기는 먹으면 죽네. 애플과 관련돼서 먹으면 죽습니다. 여태껏 죽어왔잖아요. 애플과 관련해서 현대 뭐 기아차가 손잡는다 주가 다 빠졌죠. 뭐가 한다 주가 다 빠졌죠. 애플이 혼자 독자 개발한다. 저는 그 뉴스 신빙성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란 얘네들이 미리 무엇을 발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애플이 뭐 LG를 만났다?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뭐 누구도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이제 혼자 만든다? 아니 그걸 누가 흘려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애플과 관련돼서 우리가 먹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예, 애플과 관련해서 뭐 LG랑 손이 잡으면 LG가 전쟁을 하니까 뭐 소설을 쓸 수 있죠. 저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시는 것도 너무 선점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들 시장 체인저가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차체 거기까지도 저는 가지 말고 일단 애플과 관련된 건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LG전자가 부각받는 거는 수장님 핀트가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애플카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전장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네. 보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저는 LG전자가 전장 사업 나간다는 것을 방송인 중에 얘기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년사를 통해서 7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애플카랑 엮여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이건 개연성과 팩트는 다르잖아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싸우는 거 안 좋아하시죠?
아니 더 갈까요? 우리 일부가 이재미로 하는 이재미로 하는 건데.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애플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카의 밸류 체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애플은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독자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발표나 뭐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생산은 누구나 다 하죠. 마진 박하게 해주던데 팍스콘 보고 니네 해. 근데 싫어? 그러면 물량 뺏는다? 이러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 그쪽 사람들은 그냥 조립하는 겁니다. 단순 조립.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의 흐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썼던 중국 관련된 전기차 부품 쓸까요? 정부 눈치 보이는데 미국 정부 눈치 보이는데 아니 예. 아니 애플이 인정하죠. 그 벌써 우리 그 형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된 이름도 가물가람해. 팀 쿡 전에 그 우리 그 시커먼 옷 입고 스티브 잡스. 잡스 형님. 예. 잡스 형님이 세상 바꾼 거 인정하고 네. 옛날 뭐 애플 그 무슨 뭐 컴퓨터 만들 때 애플하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 혁명 이후에 애플은 다른데 네. 아니 그렇다고 왜 애플이 왜 굳이 이 전 세계에 그 숱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많고 테슬라도 있고 뭐고 한데 뭘 굳이 자기들이 애플 카를 만들어? 그럼 카카오 카도 만들면 되네.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플랫폼을 잘 이해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하. 플랫폼은 지금 하드웨어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보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카를 애플이 왜 하냐면은 애플카로 하드웨어로 전기차 뭐 배터리 값 주고 이거 다 주고 하면 얼마 남겠습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즉 애플 뮤직 음악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가 인포테인먼트 들어갈 거고요. 자율주행 들어가게 되면 자율주행을 아니 현대차 타고 가도 애플 뮤직 들어. 들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뭘 그래 혼자 다 먹으려 그래 또 애플이. 박명수 소장님. 꼭 세상이 그래.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애플만 쓸까요? 기존의 완성차 업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애플 아이폰 12가 몇 대 팔렸는지 아십니까? 아니 진짜 그거랑 자동차랑 오늘 김래원이가 자주 등장하네. 꼭 그래야 속이 후련했냐? 예.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애플한테 하실 거니까. 저는 10년 뒤에 테슬라도 지금 지위를 유지할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다르거든요. 테슬라의,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을 해서 가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뭐 도로가 한 달 만에 이쪽은 새로 생겼고 이쪽은 새로 생겼고 그러면은 그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업데이트를 할 때 구독료를 발생시킵니다. 뭐 매월 얼마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판 거 대수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나오는 거는 이 구독료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미안해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이제 김 대표 얘기는 그거를 애플이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애플이 하겠지. 지금도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애플에서 하는데 예. 그러면 애플이 애플카에 대해서 하는 건 인정했어요. 근데 네.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 애플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를 썼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죠? 현대차가 애플 거를 쓴다고. 아니 그러면 그건 애플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쓰는 거고 현대차를 쓰는 사람 자율주행 현대차를 타는 사람은 현대차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티브라는 회사랑 같이 자율주행 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앱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다 구축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운영체제와 iOS와 특히 안드로이드 앱이 이게 다른 것처럼 이 운영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우리께 더 좋으니까 우리 걸로 가자라고 하는 이제 경쟁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방점은 전기차가 아니라 서비스로 계속 진화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의 가장 큰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플랫폼의 이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죠? 이 저 벽창으로 갔다가 한 명은 진행한다고 있고 한 명은 옆에 같이 패널로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니까 다들 미치겠죠. 아이고. 근데 이게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매출이 나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뭐 앨런 머스크나 다 팀 쿡이나 전략들이 그렇게 확인되는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대세로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해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박명수 소장님. 선까지는 바꾸지 말고. 예. 네. 우화 소장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50분이 다 됐네. 자.
지금 저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저 뭐야 기니의 쿠데타 때문에 또 뭐 알루미늄 오르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진짜 좁은 세상이 됐는데 아니 어지간한 알루미늄 붙은 종목들은 나올랐다가 길길이 다 뛰었던데 예. 지금 여기 계속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거 수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수소랑? 예, 예. 일단 뭐 주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새로운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소비크라든지 수소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실리콘 이런 것들 뭐 다 올랐는데 주가는 좀 부담스럽죠. 조정 좀 살짝. 알루미늄도 이미 돌고 있지 않나? 알루미늄 그 자체 가격 자체도. 예.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알루미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안 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네, 수요가 받쳐주는 거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쪽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동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가잖아요. 예. 동박과 알루미늄 박이 쓰이는데 이게 구조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네. 알루미늄을 쓰면 훨씬 가벼워진다? 가볍죠. 전기차가 배터리 무게가 한 40-50% 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나오는 알루미늄과 이제 앞으로도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을 고온에서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도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또 하나의 새로운 철강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의 변화인데 이렇게 되면 수요까지 받쳐줍니다. 그러면 계속 이와 관련된 회사들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알루미늄 가격만 올라가느냐 비철 금속 가격도 다 올라가죠. 그런 쪽에서 스테인리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만 조금 더 줬으면 비철 금속 종목들 막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다 그냥 올랐잖아요. 이번 주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네. 뭐 이지나 뭐 산화철 쪽, 뭐 그리고 저 PJ 메탈, 뭐 이런 황금 ST 이런 쪽 다 재미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차량 경량화를 가면서 이제 코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경우가 지금 실적도 좋겠지만 이게 더 다양하게 소재라든지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이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컴파운드 만드는 쪽은 코프라라는 회사고 코론 플라스틱도 이쪽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하나의 고강도 플라스틱 쪽도 전략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러게 되면은 알루미늄 부품을 가지고 전장 부품으로 나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추적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회사가 좋아, 뭐 오늘 이벤트 없이 그냥 종목 나갑시다. 예. 네, 예. 뭐 그냥 그럼 아니 뭐 보고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걸배도 아니고. 네, 뭐, 티 안 났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회사 2016년도에 서진 오토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원래 이 회사가 알루미늄 함체라고 해서 그 통신 5G 통신 관련된 부분 겉에 싸는 이 부품 만들던 회사인데 5G 가지고 못 살겠다. 다른 쪽으로 바꿔보자. 그러다 보니까 ESS 쪽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 비중이 5G가 아니라 이쪽으로 확 커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3분기에 예고는 실적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 주가는 거의 5G 종목들 따라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실적 확인되게 되면 이 회사는 밸류를 다시 쳐주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차 소장님도 한 두 개 정도만 쏟아내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이 다음 주까지는 제가 뭐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좀 관망하시죠. 시장을. 난 참 두 분하고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예. 김민수 대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도대체 게임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도대체 저런 공부들을 언제 다 하나 싶고 네. 차 소장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돈은 언제 벌어 싶어. 뭐돈 벌 때는 벌어야죠. 근데 지금은 쉴 때다. 저는 뭐 무주식이 상팔자다 지금 그러고 있기 현재는 예. 뭐가 제일 무서우시길래? 예? 뭐가 무서우시길래 지금? 아니요, 뭐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제 눈에는 지금 뭐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보여야 뭐 주식을 좀 살 수.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쏟아부어야 될 노력 대비 얻는 수익.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렇다. 뭐 아무튼 뭐 좀 지금은 추석 좀 그냥 편하게 잘 세시고요. 추석 이후에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추석 이후에 기회가 올 거라고 추석 보니까. 이후에? 예. 돈 좀 버시면서 추석 맞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투자자 95%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꼭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거나 그래요.
아마 지금 2021년 9월인데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 9월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툭툭툭 대충 종목이라고 이렇게 침 튀겨갖고 딱 되면 그거 뭐 사람 이제 무조건 그거 사도 올라갔죠. 되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아시잖아. 지금 금년에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버신 분 반, 지금 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 반이잖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반일까요? 저는 더 손해본 사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하에서 한 번씩 저렇게 짱돌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거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죠. 다음 네. 주에 뵐 수 있으니까 여기 또 뭐 준비된 질문은 다음 주 전략, 뭔 전략 이 와중에 당장 뭐 오후장 이후에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벤트 안 하는 기념에 안 한 김에. 그냥 뭐 예. 생각나는 거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려고 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우리 매력이고. 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또 섹터 중에 하나가 AR, VR입니다. AR, VR. VR, 네, 가상현실. 가상현실. 네, 왜냐하면은 아이폰 9월 14일 날 아이폰 13이 공개되죠. 네, 근데 초대장이 왔는데 초대장을 탁 눌러보게 되면 이게 본인한테 온 거예요? 아니 봤습니다. 아 예, 아 저는- 미안합니다. 예. 폴더블 사야 돼. 걔 삼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삼성 사람인데. 네. 예,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누르면 화면으로 전환하면서 카메라로 켜지는데 카메라가 애플 로고가 켜진 게 딱 들어옵니다. 그걸 가까이 가서 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쭉 하고 빨려 들어가서 계곡 같은 데가 들어가는 어떤 그 강이 나오는 계곡으로 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실감나게 애플 폰이니까 더 실감 났겠죠. 네, 부럽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9.14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거를 예고한다는 얘기는 애플도 AR, VR 쪽에서 뭔가 진전을 보여주겠다라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폰 13 가지고 너무 밋밋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나 그래도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폰 12와 13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애플도 실망하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끼워놓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AR, VR 쪽에 지금까지는 대세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큘러스 쪽만 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를 예고하면서 뭔가 또 이제 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AR, VR에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다 뭔 거 아니에요? 9월 14일? 제 생일도 아닌데요? 아 예, 미안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보니까 AR, VR은 일본이 잘하고 있다. 일본 기술력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제 기술력 가지고 나오는 문제보다 브랜드죠. 브랜드가 먼저죠. 브랜드 먼저 하고 어차피 이 기술력을 갖다가 써서 밸류체인상으로 갖다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또 애플과 밸류체인 있는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는 그렇다고 일본 주식 매매할 것도 아니고요. 관련주 뭐가 있나 고 자꾸 물으신 애들. 관련주 딱 생각나는 거는 뭐 LG 노텍은 있겠지만 근데 너무 무겁다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관련된 쪽 이번에 폴디드 줌 관련돼서 애플이 특허냈었을 때도 저 요거 등록합니다. 관심 등록에 등록해놓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여쭤볼 거예요. 제가 다시 보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드렸지. 이거 하루 이틀 오다가 원위치 하는 거 말고 한 2주 연속 가는 걸로 말씀해달라고 모두에 그런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2주 후에 그래요. 자, 우리 김 대표님 종목 조금 아껴 놓으셨다가 다음 주 또 하시고. 아유,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이 다 됐네. 죄송합니다. 너무 떠들었습니다. 저 네.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연구 많이 했어요. 저도 삼행시로 한번 마무리해 오, 볼게요. 예. 이야. 차 사장님이 운 떼어 주셔. 김민수. 김민수라는 민첩해 보이는 수제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